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참 마지막 날까지도 쉽지 않은 2022년도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견뎌내신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그래서 특집으로 새해를 위한 다양한 전략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양시장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하루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5% 하락 출발해서 갈수록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저점에서 마감했는데요. 2% 가깝게 밀리면서 223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중심으로 물량을 덜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0.15% 하락한 약보합권에서 출발해서 초반에 잠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웠습니다. 장중에 2.39%까지 빠지면서 675선을 저점으로 찍고 종가도 저점 부근에서 형성했습니다. 결국에는 67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볼까요? 개인만 이틀째 순매수세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가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2.5원 내리면서 1264.5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전원의 PCR 검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결과는 내일 최종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진시스템이 가장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까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8,37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중국 내 부유층에서 화이자의 치료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제일파마홀딩스도 13%대 오름세 보였고요.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3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10%대 급등했고요. 오늘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막판에 밀렸습니다. 그래도 13.38%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도 살펴보시죠. 중국이 한국 게임 7종의 수입을 허가하는 판호를 발급하면서 오늘 게임주들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조이시티도 11%대 상승했고요. 넷마블은 오늘 장중에 24%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윗골이 달았지만 그래도 17.74%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두 위원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또 최명성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 가장 뜨거웠거나 내년에 기대가 되는 핫테마 5가지 모아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2023년 핫테마 픽5 그 첫 번째는 바로 경기 침체 관련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탑5 두 번째는 중국 수혜주입니다.
3년 만에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하면서 리오프닝주들이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다음은 어떤 섹터를 공략해 볼까요? 세 번째 섹터는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2차 전지 관련주들 내년에도 시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네 번째 살펴볼 테마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중국의 감기약 사재기 현상에 연초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호재가 많은 제약바이오주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마지막 이슈 테마는 바로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중국의 판호 발급 소식에 오늘 급등한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내년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핫테마 5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연말 결산하는 의미로 더 자세하고 풍성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두 위원이 2가지 테마씩 선택을 해서 종목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터디 위원님. 네. 네,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올해 벌써 이제 폐장이 됐어요, 위원님. 너무 아쉽고 시간 빠르지 않아요? 네. 좀 빠릅니다. 주식한 사람들 엄청 빠르거든요. 네. 일주일이 월요일 시작했다면 벌써 토요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렀는데 네. 올해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위원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네. 따뜻했을 것 같아요. 종목들 워낙 수익을 잘 주셔서 네, 올해도 감사했습니다, 예. 위원님. 예. 감사드린 분도 있지만은 네. 또 금년 시장 연말에 시장이 좀 나빠서요. 원하는 만큼 제가 생각한 만큼 많이 못 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전략 우리가 네. 자세하게 세워볼게요. 네. 위원님 5가지 테마 안에서 한 가지 골라주실까요? 자, 경기 침체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 침체 알겠습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서운 경기 침체라는 단어. 예. 올해도 정말 힘들어서 이보다 어떻게 더 힘들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가 더 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불안하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경기 침체가 나온다 할지라도 주식시장은 항시 아무리 어려워도 수익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꼭 수익률을 못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수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내년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다. 일단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스터디가 예측한다고 해서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불확실성의 연속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비자 물가 정점은 어딘가 이런 부분들이 이 불확실성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상 폭도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스톱 2번 정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3번 이상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했던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원자재나 곡물이 급등하는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내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잠깐 차트를 좀 보겠는데요. 금년도 시장. 금년도 시장 여러분들이 종합지수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에서 금년도 3,000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3,000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2,200까지 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세를 보면 알겠지만은 추세가 1년 내내 밀렸습니다. 물론 구간마다 반등은 있었지만은 1년 내내 밀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또 보면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의 장치가 나와 있는데 아직도 기술적으로 봐도 반등이 쉽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는 내년도 시장은 예측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예측 가능하느냐? 자, 내년도 여러분들 일단 금리 인상이 아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현재 미국의 금리를 보면 4.2에서 4.5%거든요. 그런데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하면 5.1% 정도 최종 금리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0.5% 정도 폭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2월과 3월 달 중에 2번 정도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예측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뭐 5.5%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지나친 높게 생각하는 것이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이 경기 침체 우려감인데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의 속도가 중요하다. 얼마만큼 빠르게 경기가 침체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연준이. 그런 속도로 금리 인상을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시장은 예상보다 빨리 저점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한 경기 침체가 굉장히 깊어지면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도 말 정도 되면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얘기에 뉴스만 나와도 시장은 돌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밀렸던 시장은 통상 어떤 뉴스의 변화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먼저 선반영되는 거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내년도 시장은 한 내년 6월 정도 되면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큰 틀로 봤을 때는 내년도 상반기는 조금 어려운 장이 될 가능성은 없고 하반기 정도 가면 분명히 훨씬 좋은 그리고 금년 시장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연말에 우울했지만은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마감하지 않겠는가 내년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 주식을 하시면서 1년 내내 고생했을 것입니다. 특히 폐장일 오늘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는 분명히 기대를 해도 좋다. 그런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 우리 기대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전망 주셨는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나아질 것 같다고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위원님, 네. 이제 우리가 섹터들, 종목들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 깊잖아요. 그래서 경기랑 상관없는 경기 방어주를 봐야 되나 아니면 위원님이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시는 수급만을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장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측해가지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섹터, 종합지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은 거의 저희들이 맞춰가지만은 어느 섹터에서 어떻게 시장이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 20년 이상 하고 있지만은 예측한다고 해서 예측대로 되지 않거든요. 과거에 이제 제 사례로 보게 되면 저출산 문제로 예를 들어서 아가방이나 보령메당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걸 생각하고 제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안 움직여요. 1년 동안. 그랬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거든요. 주식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도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 2022년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이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관련주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크게 기대를 했을 거고 거기에 관련주들을 중에서 전문가들마다 이런 섹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건축 관련한 섹터라든지 아니면 특히 원자력 관련 섹터라든지 뭐 이런 얘기 했지만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원자력 섹터가 금년도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한다고 해서 예측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도 이 큰 섹터에 움직였던 것이 사료주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료주 생각했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병되리라 생각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안 됐죠? 생각 못 했죠.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곡물이 급등하면서 사료주가 수혜자라는 얘기 나오면서 사료주가 폭등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사료주 같은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한일 사료 같은 종목들 앞으로 좀 당겨놓고 차트를 좀 봅시다. 자,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2,000원짜리가 15,800원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600% 이상 상승했거든요. 누구도 생각을 해버렸다. 그리고 사료주가 이렇게 급등하리라고 누구도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걸 2021년도에 생각하는 사람 누구 있었느냐?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금양 같은 종목들 이런 쪽의 종목들의 차트를 보게 되면 물론 금양은 2차 전지는 나중에 성장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종목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오르락내락했던 입에 오르락내락했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엉뚱하게도 금양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금양 같은 종목들도 제가 여러분께 많은 매매를 시켜드렸지만은 700% 이상의 상승을 먹고 5천 원짜리가 4만 원까지 갔던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한미 글로벌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네옴시티라는 거 생각해 보셨냐는 얘기죠. 생각 못 했다는 얘기, 누구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사료주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엉뚱한 데서 스테마와 그다음에 섹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쪽에서 큰 수익이 나온다는 것.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다. 자, 먼저 종목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인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 예를 들어서 금양 같은 종목들 주가 흐름을 보면 앞에 어떤 상황으로 움직이는가를 잘 보시면 압니다. 이 과정에서 움직이는 과정이 어떤 흐름인가를 잘 보시고 이 흐름에서 포착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내년도 섹터 어느 쪽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급만 제대로 볼 줄 알면 얼마든지 시장은 어렵지만 좋은 섹터를 잡아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내년에도 쭉 시청하시면서 스터디 위원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최명석 위원님. 네. 네, 가까이서 보시니까 더 네.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네, 뭐 MPN을 대표하는 미남 미녀가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정말 힘들었는데 네네. 위원님이 그 쉽게 설명해 주시는 명쾌한 전략이랑 종목들 덕분에 네. 잘 견뎌낸 것 같아요. 네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네.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5가지 안에서 네. 한 가지 골라주세요. 저는 이제 중국을 뽑겠습니다. 중국을.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역 1위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네. 아니고 중국이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중국은 약 15억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우리 한국 그러니까 5천만 명의 인구가 30배입니다. 30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완화되면서 중국이 약간 이제 우리 한국의 빗장을 풀자마자 연예인주 그러니까 예능 관련주가 폭등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주가 또 폭등을 했고 여행주 또 항공주가 폭등을 해버리죠. 그래서 항상 지금 오랜만에 거의 6년 만에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중국에 이제 풀린 빗장에 이제 보복 관광이 급등하던가 중국인들도 이제 너무 힘들었죠. 한 3년 동안 코로나 같이 있다가 지금 풀리는데 지금 보면 이제 해외여행 나서는 중국인데 한국 등 호텔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발 항공편이 한국에 오는 항공편이 400%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러므로 해서 여행주가 급등했고 항공주 또 뭐 화장품주가 상당히 이제 수혜를 입으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중국이 또 6년 만에 그 게임주 그래서 이제 파노를 이제 개방했다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도 이제 파노 발급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주가 또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이제 게임주라든가 화장품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항공주 이런 종목이 좀 계속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지금도 짚어주신 것처럼 네네. 테마 순환매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오늘도 또 오랜만에 게임주가 급등을 했고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화장품주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네네. 우리가 내년에 새롭게 공략해볼 섹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좀 이상기류가 생겨서 뭐 이렇게 검사한다는데 그건 이제 뭐랄까요 한편의 일부고 어차피 이제 중국에서 이제 빗장을 풀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행주나 항공주라든가 화장품주는 거의 중간 정도 올라가게 있는데 가장 바닥에서 시작한 주식이 게임주거든요. 게임주.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조이스틱가 상한가를 가면서 그 관련주들이 10%, 20%, 30% 급등하고 있는데 게임주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넷마블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하는데 중국에서 오늘 이제 한국에 대해서 7종목에 대해서 판호를 개방을 했죠. 그래서 넷마블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오늘 보면 기간 매수가 계속해서 일주일 정도 이미 들어와 있고요. 게임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뭐 퍼블 리싱 게임을 하는데 우리나라 뭐 그 BTS 회장 방중현 씨가
대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넷마블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을 보시면은 3년 전에 잘 나가다가 이제 그때 좀 이제 코로나에서 좀 떨어졌죠. 근데 3년 전에 보면은 20만 원짜리가 지금 4만 원대 갔습니다. 무려 5분의 1 토막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임주가 뭐 코로나든가 중국의 이제 한알령 뭐 또 이제 판호 발급 이제 불가 그거로 해서 5토막이 났습니다. 5토막.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넷마블이 주봉이거든요. 주봉에서 엄청난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제 바닥을 치고 정배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넷마블 이런 종목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종목이 보이는데 이제 오랜만에 한 종목이 또 급등이 한번 나오는데 종목 이름은 이제 대부 시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 시스테이지가 이제 요즘도 보면은 이제 기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하는데 예전에 보면 이제 모바일 게임 전문 업체인데 예전에도 저도 한번 추천했다가 상승하다 좀 많이 하락한 종목인데 전에 한 2년 전에 쿠키런이라는 이제 종목 그러니까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뭐 캐나다라든가 일본에서 또 미국에서 1위 2위를 차지했던 쿠키런이라는 이제 게임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자 대부 시터즈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 한 9만 원대 추천해서 한 18만 원까지 갔는데 여기서 더 갈 줄 알았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19만 원짜리가 무려 5만 원대 왔습니다. 5만 원. 그러니까 이 종목도 거의 뭐 4분의 1토막이 났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봉인데요. 자 20만 원짜리가 5만 원을 찍고 자 주봉 보면은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좀 잘 봐야 되는데 대부 시터즈는 현재 이제 기간 매수가 5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컴투스가 대주주인데 이 종목이 이제 모바일 게임 전문 업체인데 어쨌든 쿠키런에 의해서 엄청난 수익과 매출과 영업을 얻은 주식인데 이제 내릴 만큼 내렸고 또 중국에서 판호 개발을 하면서 게임주들이 거의 뭐 3토막 4토막 났는데요. 오늘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이 마지막인데 내년에는 이런 게임주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석 위원이 게임주 안에서 바닥권에 있는 두 종목이나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우리 스터디 위원님. 네. 네, 조금 전에 경기 침체 말고 또 한 가지 테마 짚어주실까요? 뭘 해야 될까 고민스럽네. 네. 자, 어떤 거 여기서 선택하시겠어요? 2차 전지를 하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올 한 해를 정말 뜨겁게 달궜잖아요. 그 중심에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금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천 원이 4만 원이 된 이 금양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또 테슬라가 급락을 하니까 좀 안 좋지 않나 걱정도 되거든요. 위원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도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제 그렇게 좋게 보냐 그러면 어차피 이 2차 전지 산업은 미래의 성장 산업이고 우리의 시대의 변화의 산업이거든요. 이럴 때는 예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금년 한 해에 뜨겁게 달궜지만은 그 다음 해까지 조정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이것은 시대의 변화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길게 가는 그런 섹터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의 변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자동차가 지금은 누구나가 다 자동차를 갖고 있지만은 폰이 원이 나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폰형 자동차를 한번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동차 변속기가 전부 다 수동이었습니다. 자동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은 모든 승용차는 100% 자동 변속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 변화될 때마다 많은 흐름이 있었고 자동차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 자동차 변화에서 동력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화석연료, 즉 휘발유나 경유를 통해서 연료를 엔진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앞으로 시장은 전기차라는 얘기입니다. 전기를 통해서 동력을 자동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의 변화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터리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배터리가 연결돼서 동력을 만들어내지만은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수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배터리 하나하나마다 고성능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금년도에서
금년도에 전혀 얘기가 안 됐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고체 배터리 화재 발생성이 적은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관련주 섹터들은 앞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리튬이라든지 그다음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됐지만은 실제적으로 내년에 가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이런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충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충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선으로 충전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무선 충전이다. 차가 지나가면 충전이 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쪽이 바로 2차 전지 쪽이고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테마들은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주 라인 쪽 흐름으로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의 섹터는 꾸준한 어떤 테마가 이어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2차 전지 테마 내년에도 전망 아주 밝게 주셨고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에 집중을 하자고 해주셨네요. 위원님,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종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특징주랑 관심주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자, 일단은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사마알루미늄 같은 종목들 이런 쪽을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 이 사마알루미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름 자체가 회사명 이름 자체가 알루미늄이거든요. 근데 알루미늄 이게 여러분 단순히 알루미늄이 아니고 제가 과거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조일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회사가 아니고 2차 전지 관련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역시 사마알루미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보셨을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알루미늄 공급을 위한 계약 장기 계약 준비를 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1조 원대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단위의 공급 장기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그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가 있고 대량 거래가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건 600만 주 거래량이면 이거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통 주수가 굉장히 적은 주식이거든요. 적은 주식인데 600만 주 대량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려운데도 주가가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2차 전지 라인 쪽 흐름에서 쟤는 알루미늄 밖에 관련한 종목들 앞으로 굉장히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종목들에 한번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 우리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종목을 본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조일 알루미늄 같은 종목들 이런 쪽의 종목들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면 1조 원대 장기 계약을 하면서 주가가 얼마까지 움직이냐면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움직였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조정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래량이 무조건 털고 도망가는 거래량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조정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고 특히나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은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왔던 종목이고 여기서 이제 상한가 들어온 이후에 오랫동안 물량을 갖고 흔들었던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나쁘면서 빠졌다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형태를 보이다가 변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종목 제가 볼 때는 사마알루미늄이나 조일 알루미늄 이런 쪽으로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다시 최명석 위원님. 네네. 네, 이번에는 어떤 걸 택해 주실까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위원님이랑도 많이 전략을 세워봤고 네네. 또 위원님이랑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루에도 약을 몇 개나 드신다고 해서 제가 네, 그렇죠. 걱정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요즘도 좀 아프긴 아픕니다. 저 요즘 네. 약을 한 주먹씩 먹는데 사실 이제 겨울철 되고 이제 겨울철, 봄철 되면 약을 좀 많이 먹죠. 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병원을 많이 가시죠. 약국이나 병원을 가을철, 겨울철, 이제 봄철에 많이 가는데 제약 바이오가 많이 팔리고요. 항상 이제 연초에는 제약 바이오가 많이 상승하면서 장을 흐르는데 지금 장이 사실 2년 가까이 지금 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주식은 항상 3년 주기
부동산은 5년 주기인데 지금 이제 3년 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초에 올해까지는 장이 안 좋았지만 내년에는 제약바이오가 한번 뜰 때가 됐다 이런 말씀드리겠는데 특히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내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요. 1983년 이후 매년 연초에 열리는 이제 제약바이오 빅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 ST바이오, 또 롯데바이오 등이 이제 발표할 예정이 있고요. 특히 이제 LG화학, TM바이오, 한미약품, 메드팩터 등이 참석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바이오 회사가 대기업들이 또 참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뭔가는 좀 큰 이슈라든가 뉴스가 나올 듯 하네요. 근데 또 여기에 한파 및 중국 코로나 영향에 감격이 품귀 현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약바이오주가 저점 단위 한 해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약바이오, 뭐 셀트린을 비롯해서 거의 세 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등 중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가지신 분들은 기대를 가지고 한번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동안에도 연말 연초에는 제약바이오주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내년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위원님. 네네.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지금 공략하면 좋을까요? 항상 이제 낙폭과대죠. 많이 떨어진 종목가. 바닥주. 그렇죠. 예. 가장 호재는 이제 낙폭과대고 거기서 좋은 뉴스가 나오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두 종목이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종목이 이제 부광약품인데요. 부광약품 이제 의약품 이제 그 의약 외품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감기약 쪽에서 상당히 이제 히트를 친 종목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타세놀이나 그런 제품이 있는데 없어서 못 팔죠. 근데 지금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여행객이 와서 일본과 한국에서 약을 사재기 하는데 뭐 감격이 부족하다 뭐 이런 뉴스도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자, 부광약품을 보시면 예전에 42,000원짜리 지금 8,000원대 무려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2만 원대 있다가 갑자기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뭐 큰 악재는 아니고요. 코로나에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연구를 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바닥을 완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다시 2만 원을 향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급등할 때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보시면서 대응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한 종목이 이제 제일약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약품은 이제 제약, 의약품 이 관련주 또 제일파마 홀딩스와 같이 이제 연관돼 있는데 이 회사가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박사, 석사가 무려 107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당히 R&D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이번에 그 중국 감기약에 관련된 주식이 되면서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파마 홀딩스가 바닥 대비 벌써 70% 수익이 나왔는데 이제 제일약품이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트상 보시면 11만 9천 원, 12만 원짜리가 2만 원에 와 있습니다. 2만 원 잘 보십시오. 그래서 고점이 12만 원짜리가 지금 2만 원, 6분의 1 토막이죠. 근데 주봉을 보시면 저점에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일단 제일파마 홀딩스가 70% 상승했는데 제일약품이 다시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좋은 호재가 나오고 회사가 흑자되는 데고 순이익이 나면 다시 뭐 더블 정도는 급등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제일약품 가장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바닥권에 있는 두 종목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장 테마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AS 코너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위원들의 종목들 AS 받아볼 텐데요. 스터디 위원님, 네. 어떤 종목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오늘은 제가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청담건설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죠. 자, 청담그룹을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은 어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오늘이나 그러니까 어제 말로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서 어떤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주가가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밀릴 때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이 끝나서 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의 흐름은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 덩달아서 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펼쳐 나갈 때 여기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고 뭐 때문에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 이미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하고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드릴 텐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쪽의 종목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게임이 완벽하게 끝난 주식이 아니고 오늘 밀릴 때 시장 심리로 밀렸던 것이지 어떤 게임이 다 끝나서 이 종목 순위가 마무리돼서 밀린 게 하란 것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매수에 들어갈 때는 거래량만 나오면 됩니다. 최소한 거래량이 한 500만 주 정도만 나오면 그 주식은 그 다음날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고 예측 가능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정받아서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조정 후에 다시 움직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네.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자, 한 종목 더 보시죠. 자, 오늘 한 종목은 또 미래나노텍. 자, 이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은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여러분께 제가 많이 소개를 했던 종목이고 또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이 바로 이제 2차 전지 미래나노텍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 자회사 미래첨단소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3천억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가 들으면서 대량 거래가 나왔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량 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는 아까도 제가 두 번째 코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도들이 나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은 시장이 돌아서면 저는 분명히 돌아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중장기로 왔을 때 더 간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최근에 특히 매수하신 분들은 너무 불안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나노텍 벌써 93% 넘는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석 위원의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위원님, 네. 최근에 출연하셔서 주신 에어부산이 네. 고작 3일 만에 큰 수익을 내셨어요. 네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전략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에어부산이 지금 이제 모든 항공주가 보통 30에서 50%다 상승했거든요. 근데 에어부산만 이제 상승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제일 바닥에서 이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차트 좀 왔죠. 죄송합니다. 네. 가장 저점에서 제가 추천했는데 정확히 제가 이제 관심주에 있을 때 사실 25%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MTN 방송에 좀 늦게 이제 추천했는데 한 13% 나왔네요.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은 에어부산은 이제 대주주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는 대한항공이죠. 그래서 대한항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LCC 중소형 항공주가 상당히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중국에서 400% 여행객이 늘고 무려 일본 여행은 50배가 늘었다 하는데요. 지금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보다 더 많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 뛰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부산을 보시면 예전에 19,000원, 19,700, 2만 원짜리가 지금 2,500원대 제가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9배 싼 가격에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지금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다른 항공주 거의 바닥 대비 30배에서 50% 상승했는데 이 종목 이제 뭐 10%, 2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00원인데 제가 볼 때 한 4,000에서 5,000원 가니까 고점 대비 9토막이 나는데 지금 흑자 전환하고 있고 뭐 일본은 여행 관광객이 50배 증가, 또 중국은 4배 증가, 또 동남아시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뻔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까 한 더블 정도 예상하시고 차분히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거래일 만에 벌써 13% 넘는 수익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우리도 한 종목만 더 살펴볼까요? 네네네. 네, 어떤 거 볼까요? 따뜻한 종목. 그래서 날씨가 추운데 이제 가정과 또 직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제 종목인데 한국가스공사죠. 그래서 이건 초등학생이 매수해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가스값을 바로 더블 인상하겠다 했죠. 또 2주 전부터 한파가 왔는데 너무 춥습니다. 근데 올해 겨울에 추우면 안 되는데 제가 좀 몸이 아프거든요. 추우면 안 되는데 2월 달까지 많이 춥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특히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그 추운 걸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난방을 뭐 가정집이라든가 이제 각 기업에서 최대한으로 좀 풀가동한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바닥에서 이제 3만 한 5천, 6천 원대 추천했는데 벌써 한 12% 갔습니다. 근데 축하할 일은
한국가스공사가 작년에 배당 이윤을 7% 가까이 줬어요. 7%. 그러니까 올해도 제가 볼 때 6%, 7% 정도 줄 것 같은데, 제가 추천 대비 뭐 바닥에서는 한 10%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배당 이익이 이자가 한 6%, 7% 가버리면 벌써 뭐 15% 정도 수익이 나왔죠. 근데 이 종목 보면 지금도 기관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전고점 한 44,000원에서 45,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차분히 한두 달 정도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전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봐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새 위원들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두 위원들의 새로운 유망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급보짝의 달인 스터디 위원님. 네. 네, 올 한 해를 빛낸 금양 네. 같은 그런 종목. 내년에 제2의 금양이 될 만한 종목 있을까요, 위원님? 오늘 제가 한 종목은 딱 발굴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 공개 방송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지금 소개드릴 종목, 그 종목은 아닌데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마 알루미늄 차트 보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은 이미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 하나인데요. 이 종목의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굉장히 어려운 장에도 불구하고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의 흐름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뉴스가 나와서 움직였는데 그 전부터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 쭉 차분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주포들이 좀 흔들 수가 있어요. 주식은.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가 600만 주 대량 거래가 나왔던 이 자리가 이미 이제 뉴스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와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 뉴스가 나와 있는데 리튬 아이언 배터리 관련해서 양극 집 전체 요거 공급하겠다는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공급 규모가 조 단위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미 나왔다고 해서 뭐 재료 소멸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의도적으로 밀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밀었을 때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어떻게 미는가를 잘 봐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밀게 되면 그것이 아마 트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잘 봐야 되고 만약에 밀지 않고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곧바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새해 이런 쪽의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여러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봉이 날리면서 음봉이 나오면 주가가 밀린다 할지라도 주가는 다시 세우게 돼 있거든요. 이런 추세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추세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음봉이 나오면 의도적 음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음봉이 나오더라도 잘 보시고 여러분 손절보다는 다음 전략을 한 번 더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 앞에 600만 이상 넘게 나왔던 이 거래량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끌고 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흔들 수도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 두고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내년 초에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우리가 목표가는 가격은 네. 일단 어떻게 보냐면 시초가 일부 좀 들어가도 됩니다. 시초가 좀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 목표가는 46,0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 34,000원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오늘 종목 사마 알루미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41,400원인데 목표가 46,000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은 오늘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바닥 맛집 K바닥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오늘도 진짜 많은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안에서 빨리 조금 전에 에어부산처럼 네. 단기간에 급등할 만한 그런 바닥주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좋은 종목이 이제 눈에 띄었는데 네. 오늘도 이 종목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종목의 이름은 러보로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로봇주 테마주가 되죠. 그 첫 번째 로봇주 테마주인데 제품은 이제 교육용 로봇, 또 로봇용 학습 소프트웨어, 관련 교재 등 교육에 사용되는 부수 제품을 연구 개발 또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 탄탄한 인프라를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이제 교육용 로봇 업계 선두 업체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 이제 매출이 37%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종목이 보통 흑자 전환이면 보통 50에서 100%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로보는 지금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로봇줄에서 바닥 대비 뭐 한 200% 정도 상승했죠. 그래서 로봇 테마가 있고 또 이번에 뭐 한 이틀 전에 난리가 났죠. 드론 관련인데 드론 테마주도 있습니다. 또 챗봇 관련주 이제 자동으로 로봇이 이제 신할 수 있는 챗봇 관련주 이제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1000만 주, 일주일 전에 1000만 주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장이 지금 상당히 이틀 동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4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바닥을 잘 잡고 있고요. 좀 팁을 좀 드린다면은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이 4,000원짜리가 13,000원, 무려 300% 갔던 종목이 바닥이 두 달을 잡았죠. 두 달 잡고 이제 뭐 양음양 패턴이 됐고 뭐 꼬리 패턴이 되는데 이런 종목이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6,700원 매수하시고요. 자, 목표가 8,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300원인데 세 가지 테마를 안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명석 위원이 세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로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8,000원까지 빨리 도달하기를 기대해 볼게요. 두 위원들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스터디 위원이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위원님, 네.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마무리하는 오늘 폐장일이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암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년에 희망을 충분히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내년도에도 제가 여러분께 금년도에 금양이나 한미 그롤 같은 그런 대박주를 잡아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보면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대박주는 거의 제가 보는 보통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한 달에 하나 정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서 우리가 50%대기만 하자, 5개만 잡자 그 목표로 내년에 방송을 진행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포인트를 오늘 저녁에 짚어드리고 특히 오늘 저녁 방송에서는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작업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양이 한 종목으로도 400% 넘는 수익, 또 미래 나노텍으로도 94% 가까운 수익 기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스터디 위원과 함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종목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스터디 위원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는 월요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